사람들이 그나마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요란한 소리의 주인공, 안데스의 또 다른 가축 기니피그입니다. 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이 동물을 사람들은 알파카보다 더 좋아합니다. 고기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Por qué? Porque los cuis dicen cuando les... Ellos dicen, ellos se han puesto el nombre de cuy. ¿Ya? Están llenos ahora, por eso no gritan. ¿Ya? Ahora, cuando llega para cualquier visita que viene de lejos nuestra familia, el cuy canta. Dice. Entonces ya fijo llega la familia. 3개월마다 번식하는 꾸이는 금세 그 수가 불어납니다. 처음부터 고기용으로 가축화된 동물. 고기가 귀한 이곳에서는 작지만 큰 가축입니다. 잡아당겨 신경다발을 끊는 방법으로 도축합니다. 사람들은 꾸이가 병을 치료하고 다친 곳도 금방 낫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한 마리의 꾸이가 죽었지만 100마리의 꾸이를 달라며 올리는 기도. 이 작은 고기를 먹는데도 간절함을 담아 의식을 올립니다. 본격적으로 요리 준비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 빼면 털이 쉽게 벗겨집니다. 가죽까지 다 먹기 위해서 털만 제거하고 고기 손질을 하죠. 내장의 피를 겉에 바르면 고유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 준비가 끝나면 야채와 향신료를 준비합니다. Ahora voy a moler. 이렇게 곱게 찧어서 만든 양념을 고기에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Encima todo. 실제로 꾸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은 좋은 고기. 꾸이를 먹기 시작한 건 잉카 시절부터입니다. 우연히 먹게 된 꾸이가 맛이 있다는 걸 알고 가축화시킨 거죠. 꾸이에 양념을 발라 구워 먹는 건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입니다. 토속적인 흙집에 조상들의 유골을 그대로 모셔둔 집안 풍경. 유일한 장식은 말린 알파카 새끼입니다. 알파카, 라마, 꾸이. 안데스의 가장 중요한 가축이죠. Bueno, los incas siempre han tenido cuy toda la vida, porque eran sus animales de los incas el cuy. El cuy, la alpaca, la llama. Eso era su animal de los incas. Por eso se come el cuy días especiales nomás. 고기를 손에 들었으니 이보다 신나는 일이 없겠죠. 척박한 고산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건 이 작은 가축 덕분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워도 크고 비싼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안데스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고기인 꾸이는 가장 필요한 가축인지도 모릅니다. 북극해 아래 얼어붙은 평원 툰드라 지역입니다. 술록과 유목민 네네치족이 겨울을 보내는 곳. 술록 먹이인 이끼가 있는 곳이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Ну, заранее обычно смотрим место, куда им даем. Не было льда, чтобы был ягель, в летнюю пору, чтобы где больше озер, зелени, а зимой больше ягеля, но меньше снега. Хотя тут у нас в Лопте, да, больше бывает снега. Снег бывает достаточно очень глубокий. 몹시도 짧은 겨울 햇빛.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낮 시간은 오직 술록을 위해 보냅니다. 술록 하나하나를 살피는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잡아서 확인합니다. 상태를 확인했다는 표시로 털을 조금 잘라내고는 다시 놓아주죠. 영하 30도. 술록은 이 추위에 적응한 강인한 동물입니다. 두 개의 층으로 덮인 털로 체온을 유지하고 딱딱한 발굽으로 언 땅을 파내 이끼를 찾아 먹습니다. 인간의 관리가 가능했던 건 무리 생활을 한다는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술록이 있기에 이 동토에 사람이 삽니다. 이동형 가옥 춤이라는 집에 사는 네네츠족. 집안에 난로가 들어온 건 1900년대 이후 소련의 지배로 생긴 변화입니다. 고기를 익히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먹는 것도 그 이후부터입니다. 고기 종류는 한 가지뿐. 술록고기죠. 전통적으로 날것으로 먹었던 고기입니다. 이 상태로 먹는다 해도 이상할 게 없죠. Вот у нас здесь внутренний оленей жир, это внутренний. Обычно мы его добавляем в жаркое для вкуса. Он получае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й вкус. Получается вкусно очень. Сейчас я его добавлю. Вместо масла использовали. Надо их растопить. Сейчас добавлю. 말려둔 술록의 지방을 기름 대신 활용해 요리를 완성합니다. Мешать. 네네츠족의 식탁은 소련의 지배를 받은 이후 빠르게 바뀌어 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식사도 방학 때만 잠깐. 7년간 기숙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된 하루. 썰매부터 점검합니다. 썰매를 끌 술록은 그때그때 선발됩니다. 힘이 세고 인내심이 강한 술록들이죠. 유목민은 최대한 썰매를 가볍게 만들어서 술록들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밤새 이동해 있을 술록을 찾아가는 길. 유목민은 술록들을 몰아서 이끼가 많은 곳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물론 술록이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몰아주면 더 쉽게 많은 이끼를 먹을 수 있죠. 이렇게 관리한 술록에게서 털과 가죽 그리고 고기를 얻어 살아갑니다. 술록 무리를 유심히 살핍니다. 고기용 술록을 잡을 생각입니다.
울타리 없이 야생의 상태로 살아온 술록들입니다. 술록을 잡는다는 건 거의 사냥에 가깝습니다. 밧줄에 걸린 술록은 이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쓰여지겠지요. 가축의 숙명대로 말이죠. 툰드라의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와 싸워온 삶. 술록이 없었다면 사람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유목민이 술록을 도축하는 방법. 순간적으로 신경다발을 끊어 고통을 줄여줍니다. 가죽은 집과 옷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고기용 술록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겨울에 하는 일. 꽁꽁 언 강 위에서만 고기를 손질합니다. 금세 피가 얼어버리는군요. 그 자리에서 날고기로 먹는 건 네네시족의 전통 방식입니다. 이끼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술록의 피와 살에는 철분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야채를 먹지 않아도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 인간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고기였습니다. Это не нами самими в этом веке придумали, это которые до нас жили, предки, прадеды, бабки, дедки и прочие, да. Они вот, раньше рацион у них был, больше употребляли сырое мясо. 지프로 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 파푸아의 부족 다니족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안에 불을 피우는 공간이 부엌입니다. 부엌이 있는 집은 여자들만 사는 집이죠. 화전 농사로 수확한 고구마와 옥수수는 다니족의 주식입니다. 지금도 원시 부족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다니족. 오직 자연과 오랜 풍습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음식이 다 되면 여자 집에서 남자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하죠. 족장과 남자들의 집은 필라모스라고 부르는 부족이 신성시하는 공간입니다. 남녀가 생활 공간을 나눈 것은 전쟁 시에 바로 뛰쳐나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부족 사회에서도 용맹함을 떨쳤던 다니족. 식인 문화가 남아있었던 이 지역에서 생존의 위협은 늘 있어 왔습니다. Karena kita pakai tulang babi ini harus kita kan macam perang-perang mau perang. Itu harus kita pakai galung begini dengan gigi babi, itu baru kita perang. Itu budaya dari dulu, nenek moyang dulu kan dong harus hidung dibolong. Baru harus kita hiasan semua, baru perang itu dong takut. Karena musuh kan dong lihat itu kan hiasannya kan lain-lain, akhirnya dong takut. Akhirnya langsung dong takut tuh kalau kita jalan langsung bunuh. 다니족에게 전쟁 이상으로 중요한 것. 돼지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도 돼지를 뜻하는 와메나가 됐을 정도. 아침마다 돼지들도 사람과 똑같이 고구마로 식사를 합니다. Ya, babi itu kasih makan pagi, masuk itu sore itu kasih makan, tutup di kandang, siang itu pagi itu kasih keluar, cari makan sendiri-sendiri, sore itu kembali masuk. 아침 식사가 끝날 때쯤 대문을 열어줍니다. 돼지들의 외출이 시작됩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밤새 참았던 일을 먼저 해결합니다. 큰일을 봅니다.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활동하다 보니 배설하는 것 역시 정해진 시간에 하게 된 것. 그러고 나서야 먹이 활동에 나섭니다. 돼지는 흔히 지저분한 동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그 습성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돼지들이 사는 돼지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돼지는 깨끗하고 영리한 가축입니다. 그리고 다니족한테는 가축 이상의 의미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가축, 돈보다 더 귀한 재산, 가장 특별한 고기입니다. 화살로 심장을 쏘았습니다. 돼지고기는 곧 마을 전체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Babi itu harus kita di sini tuh harus babi itu penting. Mas kawin, untuk pesta adat, orang meninggal, acara apa-apa tuh semuanya babi. Ya itu untuk upacara, tapi untuk makan juga. Kalau tidak ada upacara, kita tidak bisa bunuh babi. Harus ada upacara baru kita bunuh, makan. 돼지를 잡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돼지 요리입니다. 털만 벗겨낸 상태로 고기를 손질하고 한쪽에서는 땅을 파고 풀을 깝니다. 그 위에 나뭇잎을 올리고 평평하게 공간을 만듭니다. 돌이 뜨겁게 달궈지면 준비된 자리로 옮깁니다. 다시 나뭇잎을 덮어 그 열기로 찌는 거죠. 고구마를 먼저 얹었군요. 그 위에 바나나 잎을 덮고요.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더 쌓은 후에 드디어 돼지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다니족의 전통 돼지 요리 바라크 바투입니다. 헌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천연찜통에서 고기가 익을 때까지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 처음 고기를 꺼내는 건 반드시 여자들만 해야 한다는 규율까지 지킵니다. 흐뭇하게 잘 익은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이 한 점의 고기를 먹기 위해 실로 대단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족의 전통에서는 돼지가 단지 고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장식해주는 것이 바로 유일한 가축인 돼지였죠. 가축은 인간에게 욕망을 넘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평균 해발 4,000m 안데스의 고산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축을 키워온 잉카 후예들의 땅. 돌담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째서 한쪽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Para acordar animal, para cuando entra el zorro para que salta al toque. Cuando no siente ya sale y mata por ahí, por aquí, por aquí. Se sale en la noche y cuando entra el zorro ya salta todo los carneros, se va por otro sitio. 밤새 가축을 지키기 위해 편한 잠을 포기한 목동. 일어나서는 바로 가축이 잘 잤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가축 알파카, 그리고 100여 마리의 양과 염소. 모두 무사히 아침을 맞은 것 같군요. 이제야 얼었던 몸을 녹이며 한숨 돌립니다. 온통 가축만을 생각하며 사는 목동. 가축이 사람 집에 붙잡혀 사는 것 같지만 사람도 가축에게 붙잡혀 삽니다. 알파카를 노리는 중입니다. 밧줄로 잡으려면 몇 사람이 나서서 몰아주어야 합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덩치에 털이 빽빽히 난 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알파카는 주로 털을 채취하기 위해 키우는 가축. 목동의 중요한 수입원이 바로 알파카 털입니다. 전 세계로 팔려나갈 만큼 인기가 높죠. 농가에서는 직접 알파카 털 가공을 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뭉쳐진 건 펴서 실로 만들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이 작업에 매달립니다. 이걸로 필요한 옷과 장갑, 모자와 이불까지 만들죠. 직접 만든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는데 돈을 벌면 대부분 자식들 교육비로 쓴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가에서는 고기가 귀하기 마련. 알파카 고기는 소금을 뿌려 바짝 말립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목동에게 고기는 먹는 게 아니라 팔아야 하는 것. 이걸 팔아 생필품을 사야 고산에서 또 살아가니까요.